안녕하세요. 자유유튜브입니다. 오늘은 탐욕 과열권 진입한 한국 증시 하락이 찾아올 때인가? 왜 올라? 왜 안 떨어져? 이것만 체크하자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한국 증시가 파죽지세로 오르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에서도 한국 증시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장의 상황을 한번 돌아보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탐욕 과열권에 진입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하락이 찾아올 것인가? 어떻게 찾아올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고 대응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앞으로 더 간다 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자, 일단 이 이야기는 한두 달 이야기가 아니라 내년 전망이라는 점 우리가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증권가에서는 한국 증시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내년 2700, 2800 간다라고 말했던 증권사에서는 더 높여서 3000, 3200까지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JP모건에서 내년 코스피 3200 간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한국증권가에서도 내년 3000 간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고, 자, 그러면서 일부 증권가에서는 최대 3200선을 예상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미 지금 2700 중반을 넘어서고 있는데 이런 기세로라면은 제가 올해 초에 말했던 3000에는 못 미치지만 2800까지는 충분히 찍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자, 유독 글로벌에서 코스피가 강합니다. 코스피를 견인하는 큰 형님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가파르게 올라주면서 코스피 지수도 함께 따라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왜 이렇게 올랐냐? 이제 하락만 남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 11월 중순 이후로 코스피에서는 개미들이 곧버스, 인버스를 많이 탔는데요. 자, 지금 곧버스, 인버스 타던 개미들 많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아직도 곧버스, 인버스에 탑승하고 있는 개미들이 보인다는 점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SK하이닉스 지난 11월 1일부터 12월 현재까지 50% 상승했고요. 삼성전자도 30%나 상승했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둘이 합쳐서 3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면은 이 둘이 움직이는 방향성이 코스피의 방향성과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11월 이후에 코스피가 20% 상승했다는 점, 자, 이 두 종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외에 다른 대형주들도 많이 올랐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유독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렇게 많이 올랐고 중소형주는 오히려 떨어졌다는 거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승 동력이 무엇인가? 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물론 내년에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이 나오면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관심이 쏠리고 있고, 특히 SK하이닉스가 더욱더 가파르게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승 동력 뒤에는 바로 이머징 마켓에 쏠리는 돈의 힘도 한몫했다는 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방향성을 살펴보는데도 이것을 살펴보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머징 마켓에 쏠리고 있는 돈, 그게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제가 올렸던 과거 영상 딱 3개만 본다면 다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영상이냐? 제가 12월 7일날 올렸던 증시 고공행진, 그런데 상대적 박탈감 느낀다면이라는 영상이 있고요. 그리고 11월 30일날 미국의 돈이 한국으로 오고 있다는 증거라는 영상, 그리고 11월 16일날 투자자들의 고민, 환율 더 떨어질까요? 라는 영상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만 보고 온다면은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다 이해가 될 거지만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핵심 요약 한 줄로 요약했습니다. 자, 미국의 자금이 이머징 마켓으로 몰려오고 있다는 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머징 ETF, 미국 시장에서 이머징 ETF에 자금이 대거 유입되고 있고, 그 중에서도 한국 ETF에 돈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문 기사는 오늘 나온 건데요. 이달 초까지 미국 주식형 뮤추얼 펀드 상장지수 펀드에는 520달러가 순유입됐다. 12월 초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5주 동안 따지면은 2017년 3월 이후에 가장 많은 액수다. 자, 지난 3개월 모든 ETF에 유입된 돈 중에
68%가 주식형 ETF에 몰렸다고 합니다. 자, 여기는 11월 말까지 우리나라 ETF에 이렇게 돈이 많이 몰리고 있는 거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했듯이 자, 달러가 이렇게 약세를 보이는데 지금 신흥국 지수는 이렇게 아직도 많이 따라가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신흥국 시장 더 오를 여지가 남아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돈이 몰리는 것과 연결 지을 수 있는데, 어쨌든 미국 시장에서도 많은 자금들이 이머징 마켓, 그 중에서도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다. 이 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어쩌라고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왜 또 이머징 마켓으로 돈이 몰리는 거하고 삼전 하이닉스하고 무슨 상관이냐? 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MSCI 한국 ETF 구성 종목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종목은 바로 삼성과 SK하이닉스입니다. 자, 특히 삼성전자는 압도적으로 높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의 경우에도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2배 정도 비중이 높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전체 비중에서 삼성전자 비중이 22.97%, 그리고 SK하이닉스가 6.37%로 2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 한국 ETF로 돈이 몰린다. 그러면 기계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비중이 높은 쪽으로 계속해서 돈이 몰린다는 거고, 그 외에 셀트리온, LG화학, 네이버, 삼성 SDI, 현대차, 포스코, 카카오 2, 3%대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머징 ETF에 돈이 몰린다는 거, 우리나라 증시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더욱더 많은 매수세가 몰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너무 급하게 오른 거 아니냐, 너무 빠르게 올랐잖아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단기간에 급하게 오른 거 맞습니다. 한 달 동안 지금 지수 20% 오른 거, 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유독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상 과열권에 진입한 것도 맞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가 원하는 조정이 올까, 하락이 올까라고 의문을 한번 가져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메리츠 증권에서 나온 차트인데요. 자, 코스피 내 과열권 진입한 종목 수가 15% 지금 거의 육박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입니다. 자, 과거 역사적으로 볼 때, 자, 15%에 도달했을 때, 자, 코스피가 단기적으로 조정기를 맞이했다는 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고, 지금 거의 15%에 육박했기 때문에 조정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봐야겠습니다. 자, 여전히 강도가 많이 약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개미들은 어디에 베팅하고 있냐, 바로 인버스를 많이 타고 있습니다. 인버스 200 선물 인버스 레버리지 등 곧버스 인버스 아직도 매수 상위권에 진입해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은 아직까지는 큰 조정이 찾아온다고 보기는 힘들겠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항상 시장은 개미들의 이런 노출된 포지션과는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개미들이 인버스 곧버스를 많이 살수록 오히려 시장은 더욱더 강하게 올라갑니다. 자, 지난 11월 말에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여전히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개미들의 매수 상위 리스트에서 인버스, 곧버스가 사라진다면, 아, 그때는 진짜 조정이 오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최근에 며칠 동안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 지금 확실히 11월 말보다는 곧버스, 인버스 매수 강도가 약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버스, 곧버스를 이렇게 사는 개미들이 있기에 아직까지는 확실한 조정이 찾아오기에는 시간이 좀 남아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조정의 시간이 찾아온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도망갈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미 방향성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길게 보고 가면 됩니다. 그냥 한숨 자고 일어나면 됩니다. 한숨 겨울잠 자고 일어나십시오. 내년 봄에 따뜻한 봄을 맞이하면서 백신 맞고 놀러 다니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미들이 기대하는 지수 하락, 자, 이것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만약 조정이 찾아오면서 그동안 많이 오른 것들이 잠시 쉬어갈 때 다른 것들이 오르는 키 맞추기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시장에는 지금 계속 돈이 유입되고 있고 시장 안에서도 돈은
돌고 돕니다. 순환 장세죠. 자, 이렇게 계속 업종별로 종목별로 이렇게 돈이 계속 뱅뱅 돌고 있고, 그러면서 또 외부에서 돈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이 시장의 전체적인 크기, 시장의 돈의 크기, 유동성의 크기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2,500, 2,600, 2,700을 넘어서 2,800, 2,900, 3,000까지 갈 거고, 3,000 그 이상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조정이 온다고 해서 폭락을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순환 장세구나, 얕은 조정 후에 다시 올 수가 있겠구나, 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마음 편하다는 겁니다. 이미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는 점 기억하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지금은 하락을 기대하기보다는 상승을 상상하십시오. 코스피 지수 3,000, 3,200 그리고 그 너머를 바라봐야 될 때입니다. 이리저리 방황하지 말고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편이 더 낫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큰 수익률을 안겨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추세를 거스르지 마십시오. 달러 약세, 미국의 돈이 이머징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 제가 누누이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불안한 버스 타지 말고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기업을 찾아보는 편이 더 나을 겁니다. 나의 생각과 말은 나의 행동을 바꾸고 나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당신의 미래는 바뀔 것입니다. 절망을 말하면 당신의 미래는 절망적일 것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생활한다면 가슴 벅찬 미래가 기다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긍정적으로 그리고 희망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